그다음에 GP에서 뒤로 물르자고요. 제가 오해하는 거 좀 말할게요. 이거요. 지금 북한이 전반 군대가 아니에요. 전부 돼지 키우고 닭 키우고 그다음에 농민 줄이 틀어가지고 물건 뺏고 이거 하는 약탈 부대지 군부대로서 작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면 뭐 그 어느 국회의원이 말했더만 아니 우리는 그러니까 이 비핵 전력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전방군은 전투력을 막강하게 갖고 있잖아요. 북한은 전방군이 그런 전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전 장사름포 여차할 때 기어 나오지도 못한다고 봐요, 사실은. 거기다가 타우루스니 뭐니 뭐 우리가 그 좌표를 다 찍고 있기 때문에 미군도 그 좌표를 다 찍고 있기 때문에 그 기어 나오면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자, GP에서 그러니까 전방에서 북은 전력이 약화돼 있고 우린 전력이 세다고요. 근데 이건 비핵 전력이야. 근데 핵 전력이나 탄도미사일 전력은 북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대포와 총이 있는데 저긴 대포를 갖고 있는데 총은 개판이에요. 우리는 총은 무작위 세. 그럼 대포 여전히 남아 있는데 왜 우리 총만 뒤로 빼냐 이거요. 그럼 그 야당 국회의원 여자 국회의원이 말했던 그거 잘 말한 거예요. 대포총 비율. 그러니까 GP를 물리면 북의 지상군이 우리를 밀고 내려온다. 그런 일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사실은 지금 까딱하다가 뭐 연대 규모까지 이제 그 단체로 귀순하게 생겼다고요. 그 정도로 사기가 떨어져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들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압도적 우위라고요. 왜 우리 우위를 쟤들이 핵과 미사일 갖고 있는데 왜 뒤로 물르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뒤로 물른다 그러니까 딱 그 유엔 사령관이 그러잖아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유엔사라는 게 이게 마법의 깃발이라고. 유엔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만약에 나 주한미군 사령관의 자격으로 말하겠어. 너희 GP에서 못 빼. 이러면은 얼마나 국민들의 반미 감정이 올라올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나 유엔 사령관의 이름으로 말하겠어. 너희 GP에서 못 빼. 그 GP는 유엔사 관할이야. 그거 맞거든요. 철책선 드나들려면요. 한국군 3스타도 유엔사에서 발행한 출입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유엔사 소관이거든. 왜 너희 마음대로 빼냐 이거. 나 아마 유엔사에서 유엔사 이름 걸고 주한미군이 그럴 거예요. 너희 NLL에서 못 물러나. 그거는 휴전선의 연장이야. 그리고 휴전선은 유엔사 소관이야. 저 그 말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거기다가 그렇게 이런 거는 전부 미국 그 석죽이는 짓이거든요. 군사안보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온 건. 한미동맹 파괴하고. 사드 그거 미군 부대 고립시켜 놓고 그 따뻘대 같은 그 이상한 저기 그 전입해온 주민들 내세워서 그 저쪽 성향 애들 막 그 저기 그 날뛰면서 계속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 묶으려고 지약스럽게 해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이거 전부 군사안보에 대한 군사안보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짓을 해왔는데 이러면은 미국이 뭐냐고요. 야, 얘들은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 만들려는 애들이구나. 이거 명색만 대한민국 정부지 실질은 적국 정부네. 이렇게 본다고요, 속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요. 미국 평론가들이 특히 고든찬 같은 사람 내놓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얘들이 왜 이런 짓을 하지 멍청하게. 원래는 뭐냐면 미중 전쟁과 북핵 문제가 누그러진 다음에 자기 본색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중 전쟁 지금 계속 확전되고 있고 계속 뜨거워져 가고 있고 북핵 문제도 지금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왜 복심을 드러내냐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되냐면 저같이 저거 좀 수준이 낮아서 저기 목함지뢰급이야 라고 하는 건 저 같은 일반인들 해석이고요. 프로들 세계에서는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 얘들이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반미 투쟁에 복선 밑불을 깔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프로들 세계에선. 왜냐? 한국 국민들한테 계속 이런 그 비전, 그러니까 망상이죠. 북한과 잘 지낼 수 있어. 뭐 김정인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야. 북한 체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체제야.
아,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좋아해서 전부 뒤로 물르고 북한과 압박을 전부 풀 거야. 그런데 자꾸 미국에 의해서 그게 브레이크가 걸려. 그러면 반미 감정이 생길 수 있다라고 문재인 정부가 판단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당장은 반미 투쟁 못한다 그래도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군사 옵션을 취했는데 이게 시간이 끌게 됐을 때 우리 동포 죽이지 마라 이러면서 인간사슬로 해서 시내를 다 채우고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려고 지금 복선 까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된다니까요. 프로들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김정은을 설득을 해서 현실적 패키지를 짜는 걸 해야 돼요. 그건 안 해놓고 친중 러브콜 보내고 친러 러브콜 보내고 남들이 보면 이거는 반미 투쟁 복선 까는 그런 발언만 매일 하고 있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수준이 낮은 거죠. 왜냐? 반미 투쟁이요? 미국의 군사 옵션 취했을 때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날게요? 만약에 중국이 손발이 묶여서 중국이 북한을 미국이 군사 옵션 취했을 때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개예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지능적인 방법은 뭐냐면 제가 산해탈출에도 말씀드렸지만 압록강 두만강에 그한 천여 킬로에 이르는 국경을 이용해서 북한의 가칭 조선민족해방인민전선 그런 거를 만들도록 뒤에서 사주한 다음에 거기에 돈과 무기를 대주는 거예요. 그 중국이 이제 미국이랑 정면으로 붙는 케이스죠. 그래서 손발 묶이면 그 집 못한다고요. 겁나서 중국이. 자, 그 집 못하게 되는 경우 그러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 옵션 취하면 시간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결판 나는데 30분이에요. 워낙 이게 그 세대 차이가 나서 군사 기술에. 그러면 요새 보세요. 요새 뭐 그 문재인 그 굉장히 그 친화적인 그 게시판들 보면 거의 뭐 다 트럼프 바야. 그러니까 백모 보고 비아냥거려서 하는 말은 너 거기 가서 놀아라. 너 문바들 그 게시판 가서 놀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전부 트럼프 바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반미 그 성향 사람들의 깡통 진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트럼프는 문재인의 친구고 미국은 북한의 친구예요. 그냥 틀딱 우파들만 그냥 숨죽이게 하면 이거 뭐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뇌내망상을 했다고요. 지금까지.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미국이 들어가서 한 30분 만에 아작내고서 딱 평정 벌써 시작했어. 군사력은 이미 마비돼 있고 미국의 그게 뭐죠? 그 스트라토스인가 그 저기 공중에 떠 있는 미국 방송기 라디오 방송이랑 텔레비 방송하는데 스트라토스에서 그냥 계속해서 그 선무공작해서 연병장에는 전부 저기 뭐 백기 꼽아놓고 죽기 싫으니까 북한군들이 죽기 싫으니까 연병장에 전부 무기 쏴놓고 백기 흔들고 있고 그러면 이제 폭격 안 하니까 그런 상황이 30분 1시간 만에 일어났다. 쳐보시라고요. 딱 마비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 깡통진보가 야 이거 반미 투쟁 가야 돼. 근데 소문에 들으니까 어이씨 김정은이 죽었대. 그러면 우리 수령님의 손자분의 유해해서 DNA를 채취해서 죄송합니다. 잠시 황 박사님 이름 좀 거론하겠습니다. 황우석 박사한테 보내갖고 복제인간 만들어서 다시 수령의 혈통을 살려내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데까지 한 3주일 걸려요. 3주면 벌써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반미 투쟁이 그러니까 저 깡통진보가 전투적 반미 투쟁으로 전환할 그 시간적 여유가 없다니까요. 이게. 지금 그 상태가 돼 있는 게 트럼프가 하도 이게 페인트 모션을 취해 나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은 문재인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반미 투쟁에 복선 깔자는 거냐 이 친구들이 이렇게 프로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런 거죠. 김정은은 또 뭘 했어야 될까? 저 오늘 자임을 할게요. 저 문재인 정부의 브레인, 김정은 위원장님의 브레인을 자임을 해서 얘기를 할게요. 김정은은요, 제일 먼저 했어야 될 게 안 나댔어야 돼요. 자, 김정은 정말 홍길동 같이 나댔어요. 원래 그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라는 거는 신이에요. 신. 일본의 천황이 막 나대는 거 봤어요? 막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텐노랑 똑같은 체제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북의 사교 체제야말로 텐노 신앙의 신토, 일본 텐노 신앙의 짝퉁이라니까요, 저게. 신이 왜 나대냐고. 근데 정말 발바닥에 땀나도록 나댔잖아요. 평창에 사람 보내고 지는 판문점을 넘어갔다가 또 판문점까지 또 다시 2차 때 또 왔다가 자, 또 그 과정에서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 아련해서 또 뭐 만주에 가서도 한번 아련하고 그래서 3번이나 시진핑 아련을 했잖아요. 싱가포르까지는 중국 비행기가 뭔가 빌려 타고 와갖고 트럼프랑 악수하고 그 다음엔 또 평양으로 문재인 불러들여 가지고 능라 경기장에서 마이크까지 내주고 아 지금 톡쇼 하냐고요. 저거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요 저기 김어준의 톡쇼나 무슨 썰전에서 이렇게 마이크 서로 넘어 주고받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사진 찍다가 지랄하네 그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 지랄하네 그거 한국 사람이 나온 거 아닐 거예요. 신을 저렇게 친구처럼 대? 이런 개땡땡 이 개싸가지 제대로 훈련받은 애들 같으면 당연히 그 반응 나오죠. 저는 지랄하네 그게 북한 애들이 한 소리라고 봐요. 저는. 신을 이 쌍스러운 것들이 우리의 신을 친구 먹으려 그래? 거기다가 자기 그 신의 신전이 마지막 신전이 백두산 아니에요. 상징 신전이 그걸 몸소 신이 안내해서 가이드 해갖고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강경화는 강경화가 간땡이가 부었는지 싸가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쪽 자유민주 성향이 있는 건지 아무튼 셋 중에 하나인데 제가 뭐 그걸 또 저기 뭐야 베이지색 또 그 저기 캐주얼 바지에다가 뾰족 구두에다가 라이방 끼고서 저기 뭐야 셀카 찍고 사진 찍고 좋아서 날뛰고 아니 지금 문재인, 김정은 그다음에 저기 뭐야 이설주, 김정숙 전부 다 정장 모드거든요. 정장의 코트 모드인데 혼자서 잠바떼기에다 캐주얼 잠바떼기에 캐주얼 기지바지 입고 뾰족 구두 신고 라이방 끼고 라이방이라고 그 저기 무슨 일본말 쓴다 그러지 마세요. 그게 레이반이에요, 레이반. 그 저기 그 선글라스의 그 신화적 그 브랜드 그 레이반이 원래 비행기 조종사 선글라스로 그게 히트치고 올라왔거든요. 저는 선글라스 안 끼워서 그런데 제가 만약에 산다면 가벼운 레이반을 사가지고 위에다 이렇게 겹쳐서 끼려 그래요. 근데 그 라이반 끼고 그렇게 설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나댄 거예요. 김정은이. 이렇게 나대면 신으로서의 신화가 깨지고요. 신으로서의 신성이 깨져요. 그럼 북한 주민이 심리적 동요가 있다고요. 이게. 두 번째 이렇게 죽을 자리에 몰리면요. 한 방이에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할수록 결국 상황이 심각하면 마지막에 투비 or not to be예요. 죽을 거냐 살 거냐. 사실 투비 or not to be는 죽을 거냐 살 거냐라기보다 to be a matricide or not to be a matricide. 엄마를 죽일 거냐 엄마 살인범이 될 거냐 엄마 살인범이 안 될 거냐예요. 그럼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면 엄마를 죽여야 되니까.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엄마 살해자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to be or not to be로. 우자지단간에. 이렇게 아주 그 곤혹스러운 처지에 딱 몰리면 결국 명제가 to be or not to be, to do or not to do예요. 할 거냐 말 거냐. 뭐냐 미국에 백기 들 거냐 아니면 대립할 거냐. 모든 명제는 그걸로 딱 정리되는 거라고. 나댈 거 없어요. 김정은 나 충고할게. 당신 나댈 거 없다고. 문 닫아 걸고 누구한테 보이기 싫으면 똥간에 앉아서라도 변기에 앉아서라도 하루 종일 그 고민만 해야 돼요. 백기 들 거냐 대립할 거냐. 백기 들 거냐 대립할 거냐. 복잡할 게 없다니까요. 그거 딱 결심한 다음에 느닷없이 결정적 한 수를 둬야 돼요. 만약에 대립할 것 같으면 식구들 끌고 중국으로 튀어야 되고 하다못해 만주로 튀어야 돼. 그래서 딱 대립체제 나라 바깥에서 망명정부 딱 구성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미군 진주에 대비해서 조선 민족해방 인민전선 그 진지화 부대를 그 국경지역에 쫙 북경지역 조선 그쪽으로 쫙 뒤로 물려가지고 거기다 밀집시켜서 만들어 두고
그거 뭐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니까요. 그쪽에 계속 보급품 많이 줘가지고 병사들 반란 안 일으키게 만들고. 근데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뭐 여기 가면 뭐 있을까? 답 있을까? 저기 가면 답 있을까? 남쪽 애들 붙잡고서 종전선언 시키면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남쪽 애들 붙잡고서 무슨 철도 떠들게 하고 러시아 가스관 떠들게 하면 또 무슨 러시아랑 무슨 뭐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요. 움직임을 이렇게 똥 싸듯이 튀어다니면서 찔끔찔끔 하게 되면 막아 낀다고 이게. 왜냐? 러시아는 러시아 속내 다르고요. 러시아는 PNG 가스만 나서 가스만 좀 팔아먹고 싶어 해요. 그리고 미국이랑 최종적인 각을 못 세운다고. 왜냐? 러시아의 수출품이라는 게 전부 뭐 가스, 석유, 그 다음에 광물, 뭐 알루미늄 그런 건데 그거 미국이랑 각 세웠다 골로 가려고요? 모라토리엄 가려고? 그러니까 각 세우는 척하지만 최종적인 각은 안 세워요. 중국은 지금 자기 발등에 떨어진 무역전쟁 이런 거에서 중국 사람들이 저 시진핑 저 도라이 미친놈 저거 이상한 식으로 그 헛소리야 삑삑 하면서 무슨 중국 제조 2025 하고 151 때 떠들다가 온 중국 사람 전체를 지금 죽을 자리로 몰고 간다. 이러고 지금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일선에서 해외 수출하는 좀 배운 애들이나 혹은 기업, 조그만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입에서까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나중에 좀 더 다시 얘기하지만 북한이 사냐 죽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는 저거라고요. 지금 어떻게 미국이 요구하는 걸 들어줄 수가 없는 처지예요.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중국인을 하나로 엮어서 권력을 유지할 거냐. 지금 그 게임 들어가 있다고요. 문재인대로 속에 놀러하겠죠. 문재인이 말하자면 김정은의 충복이 아니잖아요. 이 남쪽에 있는 집단이. 남쪽에 있는 집단 입장에서는 자기들 권력 유지하고 그다음에 그 북한의 체제를 보호해주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죽고 못 살아서 충성하는 그런 게 아닐 거라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냉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이 전부 다른 걸 한다고. 이거 기업 망할 때요. 그거 있죠. 도둑은 부도난 집에 들어오는 거 아세요? 강남에요. 단독주택 근사하게 사는데 만약에 부도 딱 났어. 제가 후배가 당한 얘기예요. 그 집 부도 났거든. 부도 났는데 도둑이 들어왔어. 도둑이 가니까 경찰서에서 혹시 죄송한데 집안 식구 누구에서 부도 나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부도가 나면 도둑이 든대요. 꼬비쳐다가 집에다가 놨다고 생각을 해서. 회사가요. 어려움에 몰리면요. 온갖 사기꾼들이 다 찾아와요. 저희가 지금 정책자금 2천억 빼드릴게요. 어디서 지금 투자처 찾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한 3천억짜리 좋은 투자처 찾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온갖 사기꾼 다 몰려 들어온다니까요. 멀쩡할 때는 안 와요. 회사 건강할 때는. 지금 김정은이요. 이런 식으로 새가 튀어다니면서 새똥 찔끔찔끔 사듯이 이런 식의 그 이상한 행보를 헷갈리게 하면요. 이 관계된 모든 이 그 호랑이 승냥이 늑대 같은 이 플레이어들이 전부 자기 관점, 자기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옆에 귀 잡고서 헛소리를 막 불기 시작한다고요. 그 막아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김정은이 정말 살려면 마지막으로 승부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핵, 미사일, WMD 완전 포기할게. 미국에 와서 다 뒤지고 다녀 좋아. 근데 인권 얘기 꺼내지 마. 그리고 개혁 개방 얘기 꺼내지 마.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빨대 좀 밖에 내버려둬. 우리 그냥 앞으로 50년만 더 고리분든 사교 체제로 좀 살자.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미국한테. 이 얘기 근데 미국이 이제 접수 안 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시점이 지난 봄이에요. 지금은 미국이 그대로 버려두질 않아요. 이 얘기를 이제 접수를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청기누설을 하는 거예요. 왜냐? 미국의 포지션이 달라졌거든. 포지션이 달라졌다니까요. 힘과
위상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접수를 안 해요. 김정은이 이런 전략적인 냉정한 게임을 못하는 건 여기서도 드러나요. 이게 로드니 킹이잖아요. 이게 그때 시점인지 그 전인지 모르겠는데 김정은이 장성택 잡아 죽일 때 그 직전에 로드니 킹을 만나고 로드니 킹이 이끄는 그 농구단이 왔었어요. 그때 그 무렵에. 그래가지고 얘들이 평양 들어와서 로드니 킹이 들어와서 잠깐 회의인가 하다가 다시 베이징에 나가서 이제 크리스마스 휴가인가 보낸다고 보내고 이제 들어와서 경기할 참이었다고. 그런데 그 와중에 장성택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경기 못하고 다 뒤로 뺐죠. 지금 내일 모레 자기 공업부 잡아 죽이게 그런 판세가 짜인 애가 이 그 좀 이상한 어디 대마초 앞이다가 튀어나온 것 같은 왕년에 농구선수, 흑인 농구선수 붙잡고 낄낄거리고 뭐 그 조미 친선 농구대회 한다 그러고 이런 사고방식이라고 이게 그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자기 고모부를 고사포로 찢어 죽인다는 애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이런 조치를 지난 봄에 판단을 못한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 그릇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이 정도 게임이 되면 이거는 이제 미중 경제전쟁, 미중전쟁을 배경에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게임이 되면 이게 보통 게임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요, 특히 시간, 장소,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1939년 9월인가에 제2차 세계대전이 유럽 쪽에서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1938년, 7년 이렇게 되면 이거 전쟁 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게 이미 알아요. 히틀러가 워낙 또라이 같은 짓을 하니까. 그냥 제 말 믿지 마시고요. 안 믿어지시면 이 영화 한번 보세요. 이 영화 정말 좋은 영화예요. 이거 내용 알고 보면은 참 눈물 나는 영화예요. 킹스 스피치. 이게 제2차 세계대전 대전이 열리고 나서 이 영국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렇게 말더듬이 왕이 국민들한테 눈물 나는 연설을 하게 되는 과정을 다룬 거예요. 이 조지 6세가 지 형이 그 평민 유부녀랑 바람이 나가지고 왕위를 포기했잖아요. 이 조지 6세는 그 동생인데 이게 굉장히 심한 말더듬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 학력이나 이런 거 없는 이 말더듬이 언어 치료사를 만나서 웬만큼 연설을 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 되는 상태에서 왕위를 맡게 되고 왕위 맡은 지 얼마 안 되자마자 이 제2차 세계대전 개전을 국민들한테 생방송으로 라디오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려요.